네, 여러분들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전 2부의 대결을 듣고 있습니다. 네,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부터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예, 이렇게 스튜디오가 바뀌어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데 뒤에 오픈 스튜디오가 되니까 이렇게 밖에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아주 운치도 있어요. 저도 운치가 있고 더군다나 이 전자칠판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주 편해졌어요. 예, 오늘 저도 해보니까 처음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짜 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여러분들한테 교육시키거나 이럴 때 굉장히 편하네. 예, 한 몇 주 동안 이게 칠판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이야기하고 싶거나 이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762-102-1023. 예,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셔야지 제가 이렇게 뭘 힌트도 드리고 막 이러지. 예, 모르는 거는 여러분이 모르는 건 제가 못 가르쳐 드리지만 안 물어보는 건 뭐 어떻게 가르쳐 드립니까? 그죠? 물어보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무료 문자 013-3366-8288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예. 부산에 있는 경아 할머니인데요. 예, 경아 할머니. 그래요. 예. 우리 경아 할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센 한샘이요? 매수가 얼마요? 28만 2천 원. 비중은요? 60%야. 한정목 코너로 들어오셨나요? 네. 그래요. 한샘 28만 6천 원. 예, 2천 원, 28만 2천 원. 아니요. 28만 2천 원. 2천 원. 예, 28만 2천 원에 60%. 오호호호호. 어이쿠. 주식을 얼마 하셨어요?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예. 그래요. 일단 먼저 이게 한샘인데요. 네. 물론,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래요. 예. 물론 이렇게 했다가 빠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절대. 왜? 얼마든지 빠지고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한샘 빠졌다 안 가냐? 아니, 빠졌다 갔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데 보죠. 이런 데. 예. 한번 이런 데 이렇게 당겨서 보세요. 보면은 보세요. 와, 이거 이거 올라가다가 빠진 것 같죠? 이거 추세 꺾인 것 같죠? 예를 들어서. 그죠? 누가 보면 이거 빠진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 다시 보면은 더 보면 어때요? 얼마든지 올라가요, 이렇게. 예. 얼마든지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꼭 예를 들어서 차트 모습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게 그럼 끝났냐. 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한샘을 여기서 사셨는데 내가 대신 이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주식에 대해서 포인트를 계속 보고 있는 것들이 있냐. 맞든 틀리건 간에. 근데 일단은 우리 경아 할머니 같은 경우에 그런 좀 포인트가 있으세요? 있으세요? 할머니? 경아 할머니?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면은 왜 사셨어요? 방송 보고? 누가 사러 켰었어요. 누가 사라 그래서 샀어요? 네. 그래요. 제가 왜 이 포인트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은 주식은 주가에 빠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과연 이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좋게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좋게 보는 부분이 없으면 그 주식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빠지면 무서운 거고 빠지면 나빠 보이는 거고. 근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 주식에 대해서 좋게 보이는 게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주식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경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좋게 보는 점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냥 제가 좋게 보고 안 좋게 보는 점으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경할머님이 나중에 판단을 하세요. 예. 네, 예, 그래요. 근데 한생 같은 경우에는, 설명해 주세요. 예? 보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근데 한생 같은 경우에는, 혹시 어저께구나. 뉴스에서 크게 나온 거, 기사 혹시 보셨나요? 9시 뉴스에서. 못 봤는데요. 부동산 과열 양상 이렇게 해서 크게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9시 뉴스에? 아니 못 봤어요. 어떻게 9시 뉴스에요? 지금 부동산이 과열 조짐이다라고 해서 나왔어요. 네, 아주 크게.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느 정도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요번에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리를 5개월째 동결시켰어요. 그죠? 예. 5개월째 동결시켰습니다. 근데 금리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금리를 내려버리면요. 가계 부채는 필연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경할머님 만약에 밥 한 3끼, 4끼 굶으시면은 배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고프지요. 고프죠? 그거 어려워요? 안 어렵죠? 당연한 결과죠? 똑같아요. 금리를 내리면요.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건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100%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개월째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 가계부채 더 심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계부채가 지금 어디서 나오냐? 부동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나올 때 깡통주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깡통주택. 그게 뭐예요? 집을 팔아도 빚을 다 못 갚으면 그게 깡통주택이잖아요. 맞나요? 그게 양상됐었잖아요. 지금 바로 매스컴에서 경계하는 게, 정부에서 경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라는 뉴스는 지금 시류에 당연한 거라고 보여요. 그렇다는 소리는 부동산 쪽에 있어서 이런 거를 조심시키겠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더 조장하겠다는 거예요. 조심시키겠다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아니 부동산 과열 조짐 이런 거 뉴스 내는 게 부동산 과열을 조장하겠다는 거예요? 조심시키겠다는 거예요? 조심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조장하겠다는 거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과열을 이제 예를 들어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조심시키겠다는 건데 슬슬 조심시키겠다면은 부동산 예를 들어서 한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막 계속 잘 돼야지. 그래요. 쉽게 말할게요. 만약에 부동산이 과열되는 거하고 냉각되는 거하고 한샘한테는 어떤 게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한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세요? 한샘이 그 안에다가 이렇게 집 했을 때 거기에 무슨 뭐 주택 뭐 이런 거 주방 가구 놓고 이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닌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한샘 입장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할게요. 부동산이 과열하고 냉각되는 것 중에 한샘 주가에는 과열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냉각되면 한샘 주가는 그냥 빠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결국 과열을 이제 좀 조심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가가 치고 올라갈 공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열을 조장을 안 하고 이제 정지시키겠다는 소리인데 슬슬. 그러면 한샘은 그 안에 이걸 넣고 하는데 올라갈 공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볼게요. 그러면 한샘은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정받고 얼마든지 다시 올라오고 합니다. 조정받을 때는 주가가 끝난 것 같지만 아니요. 매력이 있으면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가 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 근데 한샘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저께 9시 뉴스에서도 부동산 과열 조짐까지 하면서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게 되면 적어도
조장시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셈이 위로 올라갈 포인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별로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기보다는 빠지고 조정받고 더 빠지거나 이럴 가능성이 크다 쪽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그럼 지금이라 던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시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이제 결정을 이제 나중에 경화 할머니께서 하세요. 제가 뭐 결정을 어떻게 해드리는 것까지는 무리일 것 같고요. 60% 이거 한 종목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결정을 전 이제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이나 이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경화 할머님이 지금 제 얘기를 만약에 아니면 다시 보기로라도 나중에 보시고 느껴지신 대로 아니 난 그러면 그래도 들고 갈래 그럼 들고 가시는 거고 아 그래 그럼 난 좀 조심해야겠네 그럼 뭐 비중을 주시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어떤 전략을 이제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게 왜냐면 이건 경화 할머님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경화 할머니 그냥 제 생각은 거의 말씀을 다 드린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이라면 저는 비중을 조금씩 계속 줄여 나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래요, 경화 할머님 건강하시고요. 이제 날씨 더 다시 추워진다니까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시고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님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경상남도 창원을 갑니다. 창원 컨벤션 센터 602호입니다. 602호. 예, 시간이 대신 그 창원 갈 때는 2시 반인 거 아시죠? 예, 2시 반부터 하니까요, 여러분들. 남은 이제 이 한 달 반 올해 우리 개인들 지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내년을 대비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예, 자, 뭐 도움 받으실 분들은 와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 반포동에 있는 김순입니다. 반포동이요? 네, 순이. 김수이 님이요? 네, 순. 아, 김순이. 예, 네. 연세가? 71살. 아, 주식 경력은? 그,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우리 순이님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을 갖고 계신가요? 클루셀테. 아, 쿨시트 매수가 얼마요? 네, 16,900원이요. 16,900원의 비중은요? 10%요. 예, 3천원 사정거. 예. 27,000원. 예, 15%. 예. 세운 메디칼 30% 6,300원. 30%에 6,300원이요? 예, 네. 이건 산업 예. 30% 15,100원. 예. 네. 비중? 30%요. 다 알만한 회사들인데 크루실텍을 갖고 계시네요? 네. 뭐 삼천리 자전거나 뭐 세운메디칼이나 이건산업이야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냥 쩍쩍쩍 잘 아실 것 같고 대체적으로 크루실텍이라는 재밌는 주식을 갖고 계세요? 왜 이 주식을 매수하셨어요? 그냥 TV에서 보니까 좋다고 그 전문가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샀어요. 아, 그래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와. 한 달 정도 됐나 봐요. 아, 한 달 정도? 네. 그래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 좋다 그랬는데 이게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안 좋아지면 팔고 나와야죠. 네? 안 좋아지면은 그냥 팔고 나와야죠. 팔고 나와야 돼요. 네. 그래요. 이 네 종목 중에 네. 어떤 걸 해드릴까요? 크루셀테 제일 하고 삼천리 자전거
그래요. 그래. 선심 쓰자. 이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그 관심이 있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 있고 떨어지고 그거 물론 주식을 싸게 사면 더 좋죠. 그죠? 네. 주식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싸게 사는 게 좋다. 그거 누가 몰라요? 싸게 사는 게 굿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가 매수하면은 이거 아주 최고죠. 누가 몰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다 보면은 고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닌가요? 맞아요. 예. 저가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고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매번 저가 매수합니까? 그거 신이지. 고가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가 매수할 만큼 매력이 있냐? 뭐 그 고가 매수하고 더 오르면 제일 좋은 거지만 고가 매수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안 그래요? 고가 매수하고 나서 뭐 다 오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빠지고 나서 다시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잖아. 예. 네. 근데 어쨌거나 고가 매수에 하고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 워낙 보자면 네. 지금 고가예요, 저가예요? 고가예요. 크루셀텍 고가예요, 고가. 고가인데 그런데 왜 이 반장 나름대로 아직 전 이걸 좀 보고 있어요라 그랬을까? 저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 회사 지문 인식하는 회사예요. 지문 인식 모듈. 핸드폰 같은 거 있죠? 네네.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지문 인식하는 거 있죠? 네. 그 모듈. 그거 하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회사가 주가를 잘 보시면 네. 이 회사 주가가 보면 주봉 봐도 어때요? 와, 2011년도에 이렇게 쫙 오르는 것 같다가 상장하고 그다음부터는 빠져가지고 전체 화면 보면 빠지고 그다음 계속 그냥 이 가격대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때 갑자기 왜 잘 올라가던 회사가 왜 갑자기 이렇게 그때 쫙 빠진지 아세요? 그다음부터 횡보하고 있어요. 모릅니다. 이걸 아시면 이제 답이 나와요.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고도 중요하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결국 나중에는 주식 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 안 되셨죠? 뭐냐면 저게 갑자기 이 주식이 올라가다가 확 빠진 이유가 뭘까? 올라가다가 이 주식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확 빠진 이유가 뭘까? 요 포인트를 알자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로 올라가나 하면 오바마 대통령한테로 올라갑니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옛날에 자기도 스마트폰을 쓴다고 하면서 막 그랬었죠.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는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좋고 자기는 이런 게 막 하면서 스마트폰을 극찬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블랙베리였어요. 블랙베리. 근데 바로 이 크루셀텍의 주 매출처가 바로 이 블랙베리였어요. 그런데 블랙베리가 그 다음 스마트폰 전쟁에서 살아남았어요? 죽었어요? 잘 모르죠. 지금 블랙베리 스마트폰 쓰는 사람 보셨어요? 거의? 없지 않아요? 네. 없죠. 스마트폰에서 죽었어요, 얘네가 거의.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로 매출을 하던 애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못 올라가겠어요? 못 올라가죠. 어려워요? 네. 어려우세요? 지금 설명이? 네. 아니, 안 올라가죠. 그럼 못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가 빠지겠어요? 올라가겠어요? 빠지죠. 빠졌잖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계속 이러는 게 블랙베리를 대처할 만한 회사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얘네한테. 아, 네. 그러니까 주가가 볼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이 하나 나오죠. 이 회사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올라가겠어요? 다른 기술이 나와야지 올라가. 네? 뭐 다른 이런 기술 같은 게 개발해야지 올라가겠죠. 다른 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많이 팔아먹을 때를 찾으면 되겠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새롭게 팔아먹을 때를 얘네가 찾은 거예요. 그게 어디야?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얘네가 중국 쪽 노선을 제가 잘 뚫었다고 저도 지금 유심 있게 보는 이유가 중국의 스마트폰, 그러니까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지문인식 그거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스마트폰들이 점점 지문인식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의 스마트폰은 고가폰이에요? 저가폰이에요? 중저가예요? 글쎄. 아, 중국의 스마트폰은 거의 다 중저가예요. 예. 우리 순이님 아무리 그래도 공부 너무 안 하셨다. 기본적인 공부는 좀 하시고 주식 투자하셔야 되는데 너무 모르시고 하신다. 예. 중국은 거의 다 중저가예요. 근데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들의 껍데기는 거의 뒤지지 않게 만들려고 해요. 그 내용물은 좀 뒤지질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이런 것들 아이폰이 지문 인식하면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도 지문 인식은 돼야 돼.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좀 그러더라도. 그러려는데 지문 인식 모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갖다 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그 중국에다가 지문 인식을 이 모듈을 제대로 갖다 댈 수 있는 회사가 있게요, 없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네, 크루셀텍이 그래서 매력인 거예요. 네. 중국 자체 쪽으로는 있어요. 그런데 크루셀텍을 대처할 만한 우리나라의 회사가 없고 중국 쪽에서 있는 회사들도 경쟁력이 아직은 조금 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년 올 하반기 이제 내년부터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이 확실하게 이쪽이 더 지문인식이 열린다 그러면은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크루셀텍 같은 경우에도 저도 크루셀텍을 좀 지켜보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홀딩을 조금 하고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나머지 차트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요. 27,000원 15%인데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좀만 반등하면 그냥 무조건 팔자 쪽이에요. 예. 왜냐면 자전거 이거 계속 팔아가지고 수익 나는 거는 이미 주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여기서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6,300원 30%인데요.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손절 라인 드릴게요. 이거 5,500원 종가로 깨지면요. 이건 손절 치시는 게 좋아요. 5,500원 깨지면. 예, 5,500원 종가로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확 줄이세요. 다 손절 못 치더라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이건 산업인데 이건 산업은 뭐 마찬가지 아까 제가 한샘 얘기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한샘이 대장주였는데 먼저 꺾였으면 이건 산업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럼 얘는 주가가 이제 제대로 올라오기 힘들다. 그러면 15,100원이면 요것도 결국은 조금만 수익 내면 나오시는 게 좋겠다. 왜? 가져갈 투자 가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내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순이님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전화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십시오.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그래요. 전화 여러분들 많이 주세요. 예,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급하시기도 하셔라.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대구 달서구 김정연입니다. 김정열님. 예, 예, 연세가 60너입니다. 주식 경력은? 퇴사하고 한 20년 해도 뭐 제대로 못합니다. 잠시만요. 아, 그래요, 정열님. 그래요, 우리 정열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신가요? 우리은행 50%, 9,595원.
9,595원, 그럼 9,600원이네요. 50%. 예, 예. 예. 네오 위즈 게임이죠. 예. 5%. 19,500원. 19,500원 몇 프로요? 5%. 5%요. 우리은행을 50%? 예. 단순 가격. 9,600원. 예, 그러니까 단순 가격하게 사셨네. 예. 왜 우리은행을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안 그래도 더 살락하는데요, 지금. 왜요? 추가로, 예. 왜요? 그 뭐 배당도 괜찮고 3, 4분기 실적도 괜찮고 뭐 또 외국에 뭐 판다할 말도 걸리고 이랬어요. 아, 그래요? 예. 팔릴까요, 쉽게? 뭐 안 팔려도 만 원이나 12,300원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 예. 그러니까 뭐 투자로 해서 이거를 매매로 해서 수익을 크게 뭐 매매로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시겠다는 생각은 아니시구나. 배당도 연말도 다가오고 배당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거 한 95%, 100% 가까이 한 22,000주 더 들어갔으면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전 뭐 굳이 꼭 뭐 잘못됐다, 아니야 잘 됐다, 뭐 이런 말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신 거죠? 매매 쪽. 배당도 겸해 내년쯤 되면 아무래도 상반기 안으로 뭔 얘기가 좀 나오지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좀 배당 이걸 하실 때 배당이 포인트세요, 매매가 포인트세요? 양쪽 그러니까 다입니다. 매매 차익. 매매 차익도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 배당도 보고 그건 없어요. 양쪽으로. 그거는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십니까? 예, 그건 소설이에요. 지금 소설 쓰신 예. 거예요. 그건 예. 없어요. 예. 세상은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공짜는 없다는 말 하죠. 인생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배당도 노리고 매매 차익도 크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노린다. 그거는 없어요, 세상. 양이 있으면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면 양이 있듯이 예.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배당을 만약에 목적하셨으면 배당으로 가시고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셨으면 매매 차익으로 가시고. 그래서 제가 먼저 아무래도 물어보는 배당이 더 우선입니다. 배당이 우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은 배당이 우선이면 우리은행은 괜찮아요. 매매 차익을 우선이다. 죄송한데 빵점짜리예요. 빵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괜찮으신 거예요. 예. 포인트에는 맞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우리은행 전 그런 것 같아요. 정부가 매번 판다 하면서 제일 시장에 있어서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우리은행 같아요. 우리금융.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일 많이 아마 거짓말한 걸 거예요. 국민상품 예. 결국은. 예. 예. 제가 봤을 때 아마 우리 주식 역사에서 길이 어쩌면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가 예. 매번 거짓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주식이에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팔리기가. 그죠? 예. 근데 제가 그러면 왜 가격이 많이 내려졌으니까 파기도 안 쉽겠습니까,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려 그래요, 우리 예. 그 정열님이. 그런데 예. 그 회사가 워낙 알토란 같은 쉽게 들어갈게요. 굉장히 알토란 같은 좋은 회사가 있어. 알토란 같은 좋은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큰 거를 하나 인수를 하려 그래요. 그런데 알토란 같은 조그만 회사들 뭐 A, B, C, D라는 회사가 있어. 쉽게 말할게요. A, B, C, D. 아주 알토란 같은 회사야. 그런데 A라는 회사를 어디다 팔아먹었어. 따로. B라는 회사도 팔아먹었어. C라는 회사도 팔아먹었어. D라는 회사도 팔아먹었어. 그리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회사만 있어. 그러면은 이 회사를 인수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인수 안 하지요. 예. 왜 안 할까요? 나무 찌끄러기니까. 알토란 같은 애들을 다 내다 팔았으니까 나머진 별 볼 일 없으니까. 그죠? 예. 맞죠? 예. 근데 우리은행이 지금까지 우리금융이 금융일 때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회사 팝니다 할 때 이 쉽게 말하면 알토란 같은 애들을 나름대로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팔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금융이 왜 우리은행으로 이름 바뀐지 아시죠? 예. 그 밑에 있던 투자증권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것들 지금 정리했습니다.
다 경매했죠. 이제 뭐 남았어요? 사실상 이제 하나 남았죠. 우리은행 남았죠. 예. 왜 얘가 안 팔렸었나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금융일 때. 우리은행 자체가 매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져가고 싶은데 얘까지 팔라 그러니까 정부가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싫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일 가져가기 싫어하는 애 하나 남은 거야 이제. 이걸 누가 좋은 가격에 인수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알토란 같은 애들을 다 갖고 있을 때도 얘 때문에 이 큰 얘 때문에 아우 안 가져갈래. 아우 그렇게까지는 우리 못 가져가. 이러고 버티고 안 가져갔던 사람들인데 예. 알토란 같은 애들을 다 내다 팔았는데 이제 제일 갖고 가기 싫어했던 그거 하나 남았는데 누가 그거를 제대로 된 가격으로 가져갈까요? 저는 거기에 캐스천 마크가 달리는 거예요. 예. 이게 민영화 된다? 글쎄요. 만약에 민영화 된다 그래도 제대로 된 가격으로 누가 사갈까? 만약에 형편없는 가격으로 사가면은 그럼 그게 민영화 된다 그래서 그걸 반길 이유가 크게 있을까요? 주가 차원에서? 아, 새 주인 만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꼭 올라갈까? 그건 아닐 것 같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왜 매매 차익으로 만약에 노리셨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높은 점수를 못 드립니다라고 한지 이제 아시겠죠? 예. 전에 우리 금융일 때 그렇게 사가십시오 할 때도 안 사갔어요. 가격 안 맞고 이 이상은 우리 못 준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이 이상은 우리 못 내린다. 이랬어요. 왜? 알토란 같은 나머지 애들 데리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껄끄러운 우리 은행만 남았어요. 온리 우리 은행만 남겨놨는데 이거를 누가 제대로 된 가격으로 사가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사갈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요번에 이제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에 안 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내리면 네. 그게 주가에 큰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주가에- 많이 내려서 팔면은 그런데 이게 정부 그 쪽에서 이거를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내려서 팔까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팔지 왜 안 팔았냐고 욕먹을 텐데. 그렇잖아요. 요번에 기존에- 2, 3천 원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그거 예전가가- 내려가지고 예. 글쎄 하여튼 저도 뭐 개인적으로 민영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고 해서 하면은 뭐 주가가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글쎄요. 이 외국인들의 이거는요. 잘 아시죠? 왜 물량 안 주는지. 예. 예. 외국인들 우리 금융이 알고 계시죠? 은행 중에 제일 작게 갖고 있는 게 우리은행이에요. 그 정부 지분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예. 배당 때문에 얘네들 20.97. 예. 굳이 20.97 팔 가요.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이거 매매 안 할 주식이에요. 얘네들은 이거 배당 보통 받을 외국인이 주식이에요. 요새 좀 많이 삽니다. 좀 샀는데 얘네들은 이거 배당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목적이세요. 배당. 예, 배당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들 뭐 사면 이거 주가 올라가. 얘네 전혀 그 생각 아닌 애들이에요. 배당 받을 애들이에요. 매매 차익 예.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배당하기 때 위해서 45%더 들어가도 됩니까? 배당 받기 위해서요? 예. 배당은 근데 배당은 괜찮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배당은 괜찮다고. 그럼 45%더 들어갑니다. 그거 알아서 판단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예, 내가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무슨 뭐 제 돈도 아닌데 무슨 알아서 하셔야지 정열님이. 예, 22,000 더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제 돈도 아닌데 왜 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그래도 배당으로는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그런데 이제 매매 차익만 그런 거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하시고 뭐 네오이즈 게임즈는 5%인데 이거는 5%밖에 안 되는데 왜 사셨어요? 그치? 이거 더 살락하다가 간만에 보니까 게임주가 요새 시세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안 들어가고 제가 봤을 때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는 아닌 것 같아요. 게임즈에도. 그래서 네. 요 같은 경우 는 그냥 나오시는 게 낫지 무슨 5%가 뭐 올라가봤자 뭐 얼마나 계좌에 예. 푼다고 그죠? 예, 예. 신경만 써요. 이런 주식 예.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하여튼 정열님 배당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 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람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람 누구세요? 저는 천안에 사는 안영은이라고 해요. 영은. 안영은님이요? 그래, 영은님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네. 없으니까 우리 영은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HK 바텍인가 그거 하고 바른전자고요. KH바텍. KH 바텍. 매수가 얼마요? 22,000원인가? 얼마요? 네. 22,000원. 비중은요? 비중은요 20%요. 네. 이거 하나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바른전자. 예, 매수가 얼마요? 바른전자는 2,000원이요. 비중은? 비중은 20%요. 예, 20%. 예. 네. 또 그다음에 있나요? 마이크로요? 네, 마이크로텍. 마크로텍인가? 마크로제. 예, 마크로젠이야. 예, 매수가 얼마요? 30%고요. 예. 그것도 2만 원이야. 예. 네. 이렇게 세 개요? 네. 다 비슷비슷하게 사셨네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요거를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지. 호호호, 바른전자 2,000원. 마크로젠이 2만 원이요. 네. 2만 원에 30%? 오, 마크로젠 많이 버셨네요? 네. 오, 그래요. 그리고 KH바텍. 네. 일단은 제가 22,000원 20%인데 KH바텍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올라오는 모습은 지금 주가로 나오고 있어요. 예, 나오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 케이스인 거 아시죠? 만약에 마그넷 케이스 모르세요? 네. 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핸드폰에 네. 중에도 그 전에 케이스가 플라스틱이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쇠로 된 케이스 있죠? 예,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요즘은 전에는 핸드폰 케이스 플라스틱이었잖아, 그죠? 네, 네. 예, 요즘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쇠 케이스잖아, 단단한 거 더, 네, 그죠? 네. 예, 그 케이스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근데 이 주 고객이 잘 아시다시피 KH바텍은 삼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가 되게 셌던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죠? 이때가. 네, 잠깐. 예, 삼성. 이제 그거 네. 나올 때. 엣지 나오고 할 때. 갤럭시 6. 네, 네. 예, S6. 그거 나오고 할 때 그래서 주가가 반짝했고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죠. 반등하니.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반등으로 이어지겠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런 반등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KH바텍 같은 경우에 매출처럼 무슨 다변화했다, 뭐 했다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KH바텍은 삼성의 그늘이 제일 큽니다. 근데 삼성에서 글쎄요, 지금 단계 획기적으로 아주 히트 상품을 내놓을까라는 건 전 좀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솔직히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시다시피 갤럭시 S6 엣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엄청났어요? 엄청나진 않았지 않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예. 별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분야에 있어서. 예.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벽에 왔다는 느낌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이 벽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벽을 뚫고 나가려면 그 벽이 쉽지 않은 벽이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벽을 뚫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그게 뚫리기 전까지 과연 이 회사가 팍팍 치고 나갈 수 있을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처를 다변화했다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갈 거였으면 워낙 이런 데서 돌렸어야 돼요. 보이세요? 예, 요런데. 예를 들어서 요런 데서 주가가 돌렸어야 되거든? 근데 요런 데서 주가가 못 돌리잖아. 그죠? 네. 요런 데서 주가를 못 돌렸다는 소리는 그거 가지고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어쩔 수 없이.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욕심내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바른전자인데요. 바른전자는 워낙 단계 이런 식으로 뽑고 나면은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더 가더라도.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좀 너무 과감하게 들어가셨어요. 뽑을 때 그죠? 뽑을 때 들어가셨어요? 내릴 때 들어가셨어요? 올라갈 때 들어갔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뽑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물론 뭐 점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하지만 그래도 그러기에는 좀 무섭거든요. 그러려면 좀 주식 경력도 오래되시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 가격에서 만약에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빌빌하면은 그냥 매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가격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예. 만약에 이거 반등 못하고 밀려버리면은 조금 고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뭐 그렇게 쉽게 확 밀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확 올라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크로젠인데 마크로젠 30%인데 2만 원 이거 뭐 워낙 많이 수익 내시고 있는데 더블 내셨는데 일단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쉽게는 안 무너져요. 보면은 뭐 이게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급등도 안 했어요. 마크로젠. 여러분들 보시면 올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 특히 올 상반기에 이쪽 관련들이 막 급등할 때 얘는 그렇게 급등한 것도 없어요. 차분히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애거든요. 그러고 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에 조정받고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하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량을 줄이거나 그럴 필요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네네네. 얘가 이게 급등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좀 거품이 꼈다 그럴 텐데 얘는 솔직히 거품 낀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계속 지켜보시자. 요 말씀 드릴게요. 네. 예, 세종과 상담해 드렸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에 갑니다. 창원시. 예, 창원 컨벤션 센터 602호 오후 2시 반부터니까요. 예, 뭐 제가 뭐 크게야 뭐 도움 드리겠습니까만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러 내려갑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빨리 들어갈게요. 예. 유진 로봇, 예, 유진 로봇입니다. 예,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지금 25% 6,250원인데요. 지금 올라가다가 다시 주춤해요. 주춤하면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데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손절 라인을 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한 5,000원 정도 라인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요. 5,000원이 이건 깨지면 손절을 치시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그냥 약간 수익이 나는 정도에서는 예,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NX입니다. 뭐 오늘 이쪽 관련들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NX도 제가 뭐 오늘 많이 2부 때 설명드렸으니까 이쪽 관련들 NX도 제가 봤을 때는 예, 조금만 반등하면은 그냥 매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4,000원 중반대에서 5,000원 사이만 반등 오더라도요. 예, 왜냐면 부동산 관련 지금 계속 잡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예. 10% 38,000원인데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어요. 조정 잘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정을 받았으면 나와야죠. 예, 위로 나와야죠. 밑으로 나오면 안 되겠죠. 조정 잘 받았는데 위로 나오는 건 괜찮은데 아래로 나오는 것만 우리 경계하자고요. 아래로 나오는 거 경계 얼마? 3만 원입니다. 3만 원 깨지면 종가 기준으로 3만 원 깨지면 이거는 예, 손절 뭐 해주죠. 뭐 10%밖에 안 되니까. 그죠? 예, 손절 해줍시다. 다음 종목. 보혜양조입니다. 보혜양조 보시면 어때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예, 워낙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게 2,100원인데요. 이거는 조금만 더 올라가서 매수가 근처가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한 절반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네,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40% 63,000원이에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그래요. 이 회사 뭐 나름대로 장사 잘하죠. 근데 알고 계시죠? 예, 이 회사에 항상 발목을 잡고 있는 예. 못 가! 같이 가! 이러고 예, 발목을 잡고 있는 걔가 너무 무겁죠. 그래서 이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실적만으로 보기 참 어려운 회사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혹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저는 투자 가치는 저는 솔직히 별로 없다라고 보는 회사예요.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순간 뭐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뭐 어느 정도 감지되지 않을까요? 그런 모습들이 미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올라오면은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다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운 혹을 얘는 달고 있거든요. 그 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음 종목. 예, PS텍입니다. PS텍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매력 있죠, 이 회사. 예,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고점에서 조정받는 모습이 나쁘지 않고 6,800원 50%인데요. 비중이 좀 너무 많네요. 여기서 절반만 가져가자고요. 25%? 한 25%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50%까지 싣고 가기에는 조금 부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중만 제가 조정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가실만 합니다. 예, 아직 뭐 모습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워낙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분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JW 중위시장입니다. JW 중위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25% 8,500원인데요.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다시 조정받고 하는데 요번에 또 한번 뽑았죠. 예. 요번에 또 한번 뽑았는데, 괜찮아요. 요거 뽑은 거. 근데 일단은 뽑은 거는 뭐 부담되는 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그냥, 조금 더 수익 나면은 한 8,500원, 9,000원 정도 가면은 다시 요 고점 정도 가면은 매도하는 게 어떨까. 예. 일단 한번 이익 실현 챙기시는 게 20%밖에 안 사신 거 보니까 예.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BYC 우선주. BYC 우선주 이거는 너무 거래가 없는 회사 중에 하나라 해가지고 이거는 솔직히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 18만 원 60%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거래가 금요일날 거래가 400주 됐어요. 400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몇 주만 사면은 삑 올라요. 누가 몇 주만 팔잖아요. 삑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송하기에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예,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50% 22만 4천 원인데 요번에 그 인수하면서 밀렸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밀리다가 다시 이제 받아낼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투자로 길게 가면은 뭐 그다지 아주 매력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나쁘진 않아요. 왜? 여기서 막 밀려서 걱정해야 되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내년에 화학주는 이런 것들은 조금씩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매력 있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자꾸 LG화학하고 비교하는데 LG화학하고는 이제 완전히 틀려지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아주 매력적인 투자 회사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뭐 더 나빠지거나 이럴 거에 대한 걱정은 너무 안 해도 된다. 그게 그래서 뭐 요 정도. 근데 비중은 줄이십시오. 50%까지 아닙니다. 한 20%나 15%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 좀 올라와서 수익 나면은 비중만 줄여놓고 한 20%만 가져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 항상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많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도움 못 드리는 부분 죄송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에요.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정하셔야죠. 그래요.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생각대로 갈 뿐이고요. 그 생각이 맞기를 바라는 거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